한 주간 있었던 또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인, 금, 원자재, 피난처도 다 무너졌다 이러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인도 뭐 난리가 났다, 뭐 원자재도 막 무너진다, 뭐 지금 한국 주식도 같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많이 빠지는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인 쪽이죠. 그래서 코인이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고, 뭐 금도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금은 뭐 많이 안 빠졌고요. 코인 그리고 주식 이쪽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요즘에 그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워낙 많이 그쪽에 그 비중을 태워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트코인에 한번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한 20-30%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작년 말부터 코인, 특히 알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60-70%, 70-80% 깨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괜찮냐라고 말하기가 참 모한 정도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워낙 또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나머지 코인들하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시총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이 시총이 많이 쪼그라들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알트코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코인 투자하는 쪽은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금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막 빠졌다고 하지만 3,100달러에서 지금 3,000달러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한 3% 정도 빠진 겁니다. 3-4% 정도 빠진 거라 아주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코인은 많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식이 어찌 보면 그 노후 대비까지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의 이 연금 그리고 이제 노후 대비가 다 주식과 연동되는 시스템인데 주식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시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거 왜 그러는 거냐 하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무장관도 상호관세는 역사상 가장 큰 자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고 있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니다, 지금 이제 초입이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서학개미들은 아니다, 지금 이 공포에 또 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역발상 투자로 또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서학개미가 승리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정되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또 들어가는 분들은 이미 빠진 거를 여기서 물을 타면은 반등할 때 회복이 또 빠르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최악의 실수도 하면서 지금 월가의 뭐 전설, 뭐 그리고 이제 뭐 경제학 교수, 뭐 노벨상 받은 어떤 경제학자들이 뭐 좀 약간 한 목소리로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한테 야, 이 관세 이거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웃고 있는, 유일하게라고 해야 될까? 뭐 아주 소수의 웃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워렌 버핏 요 할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요 분이 거의 2024년 초부터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서 2024년 2월 기사인가요? 그때도 주식 살 거 없다, 너무 비싸다 요즘에,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 조금씩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1년 전부터 워낙 이분은 시드가 크니까 미리 팔지 않으면 못 나오죠. 이분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니까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남들이 가자 할 때 슬슬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사상 최대 현금 보유했다고 한 게 작년 2월부터인데 그 뒤로도 계속 팔면서 일본의 상사 주식 조금 사시고 했는데, 결국에 그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역시 워렌 버핏 이제 끝났다, 나이가 너무 많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다 알려줬잖아, 내가 다 팔았잖아, 내가 S&P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뭐 이거 레버리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사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항상 하셨던 말씀을 반복했지만 또 우리는 또 이걸 듣지 않았고,
결국에 워렌 버핏 끝났네 한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로 이제 대선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뭐 기사로는 뭐 평촌 집주인들이 한숨을 쉰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건 약간 뭐 자극적인 멘트고, 지금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지정돼서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좀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같은 마음으로 입법도 했고 특별법까지 만들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들이 또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진행이 안 될 것이다. 뭐 백지화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행은 할 것 같아요. 진행은 되는데 그 디테일의 차이와 시간의 어떤 소요, 이게 조금 여야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대규모로 용적률을 이제 늘려주고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지금까지는 기부 체납이나 아니면 뭐 임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여당의 성향과 야당의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과 보수와 진보가 이런 성향이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뭐 임대 아니면 뭐 이제 용적률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에도 사실상 거의 무리한 수준의 이제 발표였어요. 뭐 2027년부터 뭐 공사를 시작해서 2030년 초반에 입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뭐 빨라도 10년은 걸릴 이런 정책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조금 와버린 게 있어서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용산으로 지금 청와대, 말 그대로 이제 집무실을 이전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정권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옮긴 거 에다가 또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 이 다음 정권이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를 그냥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제3의 지역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발 빠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세종에 집을 사러 갔습니다. 지금 탄핵 발표 나기 전부터 세종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 이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공급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끝나고 뭐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 전세가 많이 낮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는 뭐 아직 갭이 좀 많이 차이긴 나긴 하지만 세종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으니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먼저 조금씩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일종의 테마주가 된 거지. 이 대선 테마주로 지금 세종이 갑자기 뜨면서 세종시에 지금 매물들이 막 없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투자를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차피 저는 세종에 살 건데요, 저 원래 대전 사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사도 괜찮죠.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지금 서울에 사시면서 아니면 뭐 부산에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가서 단타를 한번 쳐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냐. 이 세종시가 약간 그런 거에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세종시가 앞으로 엄청 뜰 거야 라고 하면서 전세가는 올라가지 않는데 매매가가 막 폭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주식은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또 불필요한 어떤 갭 투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또 못 나오실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저 세종 사면 안 될까요? 라는 관심이 생긴다면은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조금 조심하셔라. 대단지도 아닌데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설자리 잃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재개발, 뭐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도 지난 정부에서 엄청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뭐 국회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도움이 좀 안 받은 것 때문에 추진 속도가 뭐 좀 부실하고 하려고 하지만 의욕은 높지만 되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동력이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공사비도 올라갔는데 소규모 개발하는 것보단 대규모 개발하는 게 그나마 공사비도 절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것도 안 되고 공급 쪽에서 또 한 번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합이 계속 뭐 인가된 게 취소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냥 내비둬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워낙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또 모아가지고 하나의 좀 재개발처럼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사비도 높아져서 잘 안 되고 이제 고급화한다고 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동력을 좀 잃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입법 해가지고 전월세 신고제 말고 나머지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요 두 개를 좀 개정을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가 뭐 특히 이제 국토부랑 뭐 기재부랑 해가지고 바꿔볼까요? 라고 용역도 막 맡겨서 결과도 발표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여야에서 이제 후보가 나와서 어떤 공약을 펼칠지를 봐야 되겠지만, 요거가 이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쟁점이 되기에는 지금 경제나 이런 게 훨씬 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또 쓱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임대차 입법은 개정을 해야 된다. 최소한 지금 법 조문이라도 바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소송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너무 많이 싸우고 있어서 그냥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일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2+2가 아니라 그냥 4년으로 하든지 아예 뭐 3년으로 하든지 뭐 2+2이지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합의하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서로 뭐 협의해서 적절하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서 법 조문은 꼭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법 조문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2년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뭐 살다가 2+2를 살다가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그냥 3개월 안에만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임대인한테 엄청 불리하게 돼 있고 임차인한테 또 엄청 유리한데 이걸 또 서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협의해서 하세요 뭐 이러니까 소송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은 관망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좀 겁이 없거나 아니면은 미리 좀 베팅하는 약간 도박성 베팅을 좋아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는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곳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정권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1주택 갈아타기 아니면 무주택자 신규 구매 이런 분들은 우선 멈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관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책이 좀 나오고 후보가 결정되고 이제 여론조사하고 하면서부터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날짜로 치면 한 5월 초중순 그쯤부터는 먼저 좀 선발대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그때 이후로 아마 본격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거래가 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집주인들 일단 지켜보자 해서 매물이 2개월째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자, 지금 공공택지, 뭐 공공주택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발표해 놓은 게 많은데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게 250만 호 뭐 이렇게 공급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공급 많이 합니다. 했지만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공공택지들이 다 지금 지연되고 있고 뭐 최대 66개월이 늘어난 곳도 있다는데 이게 원래는 입주해야 될 만한 곳이거든요. 지금 입주해야 된다는 그 시기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입주를 해야 되는 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입주를 하려면 최소한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택지 조성도 뭐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런 곳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지금 공급도 가뜩이나 좀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대선을 한다고 하면은 이래나 저래나 2달간은 뭐 개정 휴업이 되는 거니까. 자, 입주가 먼저냐 입관이 먼저냐 재개발 재건축은 세대 갈등 중 해서 지금 정비 사업들도 지금 표류하는 곳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물론 착착착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사비도 막 늘어나서 어찌됐든 정부가 막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막 걸면서 뭐 용적률을 높여주든 어떻게든 사업성을 막 개선을 시켜줘도 할까 말까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가면은 그 광안대교 쭉 그 보이는 삼익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도 99층으로 갈 것이냐 막 59층으로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또 공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층보다는 차라리 좀 그냥 초고층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막 99층 가는 것보다는 50층 정도면 괜찮지 않겠니? 라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공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서 가뜩이나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그거 없이도 문제가 많은데, 공사비 쌀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공사비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턱턱 막힐 겁니다. 근데도 이게 공급이 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치권에서도 뭐 공급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내부를 좀 따져보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최소한 3, 4년 사이에는 공급이 뭐 넉넉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기존의 공공주택, 뭐 공공택지에서 뭐 물량이 얼마 나올 거고 인허가가 얼마가 됐으니까 나올 거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해가지고 토허제를 재지정을 했는데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라고 했지만요. 여기는 풍선 효과가 없죠. 원래가 여기는 이제 토허제로 묶여 있던 곳이니까 안 풀리고 그냥 이어진 거고요. 오히려 그 외지역에 너무 많은 대규모로 강남 3구와 용산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압여 목성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목동도 그렇고요. 지금 뭐 매물들이 뭐 호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뭐 여의도도 요즘에 분위기가 막 좋습니다. 여의도는 어쨌든 사업성이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뭐 소단지여가지고 뭐 일부 뭐 분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의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의도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원래 논란이 많고 중간에 또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이 네 곳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또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년 연장이 됐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9월에 이제 또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풀더라도 일부만 풀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또 시작인 거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거래를 묶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상급지를 잡아놓고 옆에 있는 중상급지들이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효과가 또 이제 대선 지나서 여름부터 날씨 더워지면서부터 또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16억짜리를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경매에서 3억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받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게 그냥 걸어가다가 누가 이제 물티슈랑 그 조그마한 팜플렛하고 부채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거 받아요. 특히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한 5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이 부부, 중년 부부가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사이좋게 팔짱 끼고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 막 주시면서, 여기 지금 뭐 홍보관 하나 있는데 가서 들어보시라, 이거 딱 2억만 투자하시면은 월 한 300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 엄청 좋아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팔짱을 딱 끼는 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순간 이제 이거 사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한 6억짜리, 7억짜리 사러 갔는데, 아니요, 그러실 거면 여기 1층을 사셔야죠 하면서 이제 1층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여기 2층에 스타벅스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선점하셔야 돼 해가지고,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6, 7억짜리 살려다가 16억짜리 상가를 사면서 대출을 뭐 한 13억, 14억 받아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유동인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뭐 전혀 없고, 특히 이렇게 택지가 신규로 조성되는 곳들은 상가들이 진짜 무덤입니다. 무덤. 유동인구가 많고 막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 해야지 상가가 될까 말까인데, 워낙 비싸게 분양도 되는데 대출도 많으니까 공실이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공실이 안 나고 거기가 차 있어도 그 임차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이자 수준으로 월세 받기도 힘들고요.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는데도 적자가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참 조심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분양을 안 받는 게 좋다. 이건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런 상가들이 경매로 싸게 나오거든요. 감정가가 막 8억인데 3억에 낙찰돼요. 감정가가 왜 8억이냐? 분양을 8억에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토어제 때문에 뭐 영향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요 4개 풀었었을 때 거래가 3.6배가 늘어나고 신고가가 6.5배가 늘어나더라 라는 얘기가 이제 데이터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전에는 한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거래가 이제 확
늘었죠. 그 한 달 사이에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고 신고가도 많았던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거래를 막는 게 토호제인데 토호제를 해제하면 당연히 거래량이 느는 거죠. 그리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인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아 버리니까 정책이 다시 또 꼬이면서 더 넓은 지역을 이제 토호제로 묶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마 하반기에 또 한번 이제 요동을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탄핵으로 대선에다가 거기다 지금 토호제로 또 묶어놨죠. 또 경제는 안 좋죠. 뭐 유동성은 풀어야 되죠. 경제 살리기를 막 여야 모두 막 얘기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눌리면 결국에 또 어딘가에서 또 풍선 효과 일어날 텐데 이렇게 또 꼬아진 것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디가 하나 또 막 급등하면 또 막 또 규제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도 합니다.